지방선거 총괄 기획단 그 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나 의원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네.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있었는데 본인이 정중히 사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장 출마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장 선거에 실제로 출마한 적도 있고요. 예. 그동안 계속 도전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도전의 기회가 있다면 아마 그 도전에 기꺼이 응하리라 이런 예상이 많고 예. 본인도 그런 의지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데없이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오니까 이게 좀 퍼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한 2, 3주 전에 밭글 형태로 돌았었는데 연휴 지나면서 이게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 아마 나경원 의원은 그런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 아예 명시적으로 경기도지사에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의 출마 가능성은 확실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번 추석에 뭐 고향 가신 분들 각 고향의 뭐 단체장 출신 뭐 전현직 의원들 뭐 현수막 정말 많이 걸려서 지방선거 분위기를 읽고 있었다라는 반응도 많이 있는데 17곳 그 시도지사 중에 5곳만 지금 민주당이 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탈환을 해야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그 루틴을 보면 예. 이 대선에서 이 승리한 이 당이 이게 소뚜껑처럼 식지 않는 열기로 지방선거까지 이기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이뤘던 지방선거의 그 격전지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건 당연한 이제 전략 같고요. 사실 중요한 곳은 이제 서울, 경기, 네. 부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강원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겠지만 사실상 서울, 부산, 경기 이 세 곳, 특히 이제 경기도는 민주당 출신의 이 지사가 자리를 하고 있으나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두 곳만 국민의힘이 지키면 그래도 잘 방어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과 부산에 좀 사활을 걸 것 같고요, 민주당이요. 예. 사실 그 나경원 의원 자체는 지금 추나대전으로 가면서 잘못하면은 경기도로 엮이는 수가 있어서 못 빠져나온다라는 위기감에서 미리 경기도와 선을 긋고 예. 서울시장으로 선회하고 싶은데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워낙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여지만 남겨놓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대단히 뭐 인기가 많은 서울시장 같다는 우리가 환상에 빠져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쉬었다가 사선을 하는 것이고 5선을 도전하는 거 거의 20년은 서울시의 시장으로서의 직업 서울시장인데 예. 그럼 서울시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의 꿈만 꾸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교체 여론이 서울 시민에게 더 높다고 봤을 땐 저는 민주당이 전략을 잘 짜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지난 대선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저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집권 여당인 지금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당 운영 방식, 국정에 대한 뒷받침 이게 결국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최근에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온도차 부분들은 아마 대통령실은 이렇게 강성 일본도로 가는 것들이 향후의 지방선거에서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좀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전체를 보면.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집권 여당의 민주당이 조금 더 톤다운을 해가면서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그런 숨고르기를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 6월이니까요. 그래서 벌써 이런 대화를 하니까 부쩍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신문 지면으로도 주요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 후보군을 보여드렸는데 이 정도 보도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또는 그런 탄핵의 어떤 부산적인 그런 영향이 계속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탄핵도 탄핵인데요. 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3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저희가 간발의 차이긴 하지만 이겼습니다. 예. 전국 통합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근데 총선만 하더라도 소선구제니까 인구 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의석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방선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컸지만 지난 지방선거는 대선 승리의 기운을 몰아서 저희가 그래도 대승을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탄핵의 영향으로 저희가 또 2018년 지방선거 때처럼 대패를 할 거냐 이런 예상이 처음엔 좀 있었는데 예. 지금 집권 4개월이 지난 민주당 정권의 행태와 또 여당의 모습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들을 볼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2개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목표는 그 이상도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저희가 계속 지킨다면 패배했다는 정도의 평가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는 관점을 생각을 한다면 예. 그 두 곳에서 그런 승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집약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오선 도전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이길 수 있을 그런 후보 내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다. 뭐 차출론까지 나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또 특히 서울이라는 곳의 분위기를 볼 때 뭐 부동산이라든지 예.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대두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서울을 다시 탈환하기는 꽤 어렵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저는 보고 이제 부산시장이 문제가 되겠죠. 예. 민주당에서 이제 정권 들어오자마자 그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동하면서 예. 해수부 장관을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현역인 전재수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든 예. 또 부산시장을 사수하는 그런 전략을 짤 것입니다. 하나만 짧게 더 여쭐게요. 서영주 의원님. 어제 박주민 의원이 이 자리에 출연을 해서 오세훈 시장과 맞붙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셨거든요. 네네. 그만큼 당내가 오히려 더 치열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당내 경선은 이제 박주민 의원도 나오셨지만 홍익표 전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영교 의원, 전현희 의원, 그다음에 또 뭐 거론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자료화면을 봤더니 뭐 우상호 정무수석도 와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많이 이제 하마평에 올라간 것 같고 사실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선이 끝난 다음에 식지 않는 그 열기 이 소뚜껑이 그대로 지선까지 이어진다면 사실 박주민 의원 말대로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부모비 된 후보가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 지형 자체가 이게 경선은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지만 본선은 그 중도의 마음까지 얻어야만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중도의 마음을 얻는 거는 누가 해줘야 되냐면 후보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당에서 하는 겁니다. 당이 어떤 방식으로 당을 운영해 가면서 서울 시민이라는데 부산 시민이라는데 전체의 지방선거에 임하는 중도 측의 마음을 가져올 것이냐. 결국 이게 승패를 가르는 것이기 예. 때문에 저는 박주민 의원의 말이 절반은 맞고 그다음에 절반은 틀리다. 결국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거는 후보를 나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거는 반드시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과 후보가 민심에 가까워지는 행동들을 전략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200 며칠 뭐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당이 좀 전략적으로 지방선거를 임해야 되겠다라는 예.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플레이의 시간보다는 당과 함께 플레이하는 그래서 아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건국정책2 영화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는 앞으로 간간히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